안녕하십니까. 12월 20일 오후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한국갤럽이 오늘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차기 정치 지도자를 묻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흥미있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한국갤럽은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전국 18살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이 같은 질문을 했는데 예상대로 이재명이 37%를 기록해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전인 이달 초 조사보다 8%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이재명이야 좀 있으면 찌그러들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야 될 것이니까 이재명은 논외로 치기로 하고요. 여권의 주자들을 보면 한동훈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이 5%씩을 기록했습니다. 홍 시장은 늘 그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죠. 늘 그 언저리에 자리하고 있었는데 한동훈 전 대표의 지지율 추락이 지금 눈에 띕니다. 한 전 대표는 12월 초 조사에서는 11%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당을 떠나고 난 후 이번에는 무려 6%포인트가 급락해서 5%를 기록한 것입니다. 지난 3월까지만 해도 24%를 넘나들면서 이재명의 유일한 대항마로 인정받아온 한동훈의 지지율이 한순간에 한 자릿수로 뚝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야말로 정치 무상이라고나 할까요? 아직 국민의힘으로 소속되어 있기는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면서 배신자 프레임에 걸려들고 또 당대표직까지 사퇴하면서 지지율이 순식간에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핵심 보수 지지층에서 한동훈은 만약에 재기를 하면 보수 패배의 도우미 역할을 하게 될 그런 정도로까지 지금 낙인이 찍혀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계엄이 선포됐을 때 한동훈 전 대표가 대통령의 행동이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었지만 저런 행동의 배경에는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기 위한 이재명의 포커가 있었다. 대통령의 잘못된 선택도 있었지만 집권 초반부터 폭거를 계속하면서 계엄을 유도해온 이재명 역시 사과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먼저 했으면 어땠을까요? 그러면서 원인을 제공한 이재명이 사과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물론 윤 대통령이 잘못도 있지만 이재명의 잘못의 무게가 더 크다. 그런데 반성하지 않는 이재명을 그냥 두고 윤석열 대통령만 탄핵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일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풀어나갔더라면 정치적으로도 인정받고 또 당 단합도 모색할 수 있는 윈윈 하는 방법도 충분히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한동훈은 그런 길을 아마 생각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적 해법이란 것을 생각하지 않았던 결과 지지율이 지금 5%로 추락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후 대통령이 탄핵됐죠.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국민의힘 지지자들조차도 등을 돌리기 시작한 것인데 국민의힘이라는 큰 울타리가 그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한동훈이 추락하면서 홍준표, 오세훈, 안철수, 유승민 이런 기존에 오르내리던 보수 성향 인물들이 모두 지금 군소 후보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갤럽 여론조사에서 주목받는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지난해 8, 9월 잠깐 부각됐다가 잠잠하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다시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세훈, 이준석, 유승민 이런 사람들과 함께 2%를 기록했습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는 샘플 명단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객관식이 아니라 주관식이기 때문에 응답자의 머릿속에 확실하게 각인되어 있는 사람의 이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김 장관이 인지도가 오른 이유는 보수층에서 확신과 소신에 찬 김문수 지지층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으로 그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문수 장관은 지난 8월 고용노동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일제 식민지 시대에서의 한국민들의 국정 문제 이런 부분을 둘러싸고 민주당 의원들과 격렬한 역사 논쟁을 벌여서 보수층의 큰 지지를 받았죠. 그리고 또 장관 취임 이후에도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일제시대의 국정 논란과 관련 끝까지 소신을 굽히지 않았고 결국 상임위에서 퇴장 명령을 받아서 쫓겨나가기까지 했습니다. 보수 지지층에게는 김문수가 어떤 사람이라는 인식을 확실하게 심어줬던 것이죠. 그 직후 이번에 조사했던 갤럽이 아닌 다른 여론조사기관에서 실시했던 차기 대권주자 여론조사에서는 무려 10% 안팎의 지지율을 보이면서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이런 사람들을 누르고 여권에서는 한동훈 대표 다음으로 2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김 장관은 또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구국의 영웅으로 칭송하고 있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역시 100% 잘못된 탄핵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 그리고 대구 경북 지역 또 70대 이상에서 두드러지는 지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정통 보수 주류층이 김문수 장관 지지의 핵심 계층인 것입니다. 김 장관은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소집했던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연락을 못 받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당시 윤 대통령이 국무위원 전원을 국무회의에 부른 것은 아니었다고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참석자를 정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 국무총리나 부총리 등 핵심 국무위원들은 참석시키지 않을 수 없었지만, 김문수 장관처럼 계엄에 확실하게 반대할 가능성이 있는 이런 장관은 연락을 안 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김문수 장관이 그날 국무회의에 참석했더라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도 인상 깊은 장면을 남겼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 내란 행위 관련 긴급 현안 질문에서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전 국무위원에게 모두 일어나서 국민 앞에 100배 사죄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러자 국무위원들 모두가 일어서서 허리를 숙였는데, 김문수 장관은 끝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고개도 숙이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을 봤던 윤건영 의원이 별도로 김문수 장관을 불러내서 왜 사과하지 않느냐, 계엄을 찬성하느냐, 이렇게 추궁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김 장관은 계엄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윤 대통령의 탄핵 찬성 여부에 대한 입장은 말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김문수 장관은 이미 보수 진영의 아이콘으로 확실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이에 앞서 김 장관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첫 번째 탄핵안이 발의됐던 지난 7일 많은 국무위원들이 탄핵에 대한 입장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을 때 김 장관은 소신껏 탄핵에 반대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었습니다. 김 장관은 지난 6일, 그러니까 탄핵 표결이 있기 하루 전이었죠.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열린 제1회 대한민국 2일 생활균형 우수기업 시상식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서 대통령이 지금 탄핵당한다면 새 대통령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중요한 때 대통령 자리가 공백이 되면 수출이나 기업, 노동자 등에게 마이너스가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탄핵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확실하게 밝혔습니다. 김문수는 또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을 해야 되는데 탄핵이 우리 국민에게 과연 무슨 유익함이 있겠느냐, 이렇게 내묻기도 했습니다. 특히 민주노총이 계엄에 반대한다면서 무기한 총파업 방침을 밝힌 데 대해서는 계엄이 다 풀렸는데 왜 파업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국노총이 윤석열 정부를 사회적 대화 상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한 발언을 두고도 한국노총이 대화하지 않겠다며 나가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데, 대통령이 퇴진하면 좋아지는 게 있느냐?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좋아지려면 기업이 잘 되고 수출이 잘 돼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있어야만 기업이 잘 되고 수출도 잘 되고 하는데,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어떻게 근로자들을 잘 되게 만들겠다고 얘기하는 것이냐, 이렇게 꼬집은 것이죠. 한동훈 전 대표가 사퇴한 이후 김 장관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후보로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히 보수층, 그리고 국민의힘 핵심 지지층에서 김문수를 비대위원장으로 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 SNS를 통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갤럽 조사라고는 해도 지지율 1, 2% 아무 의미가 없는 수치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보수 진영에서 이재명에 맞설 대항마에 대해서 고민할 시점이 점차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문수 장관의 이름이 오르내린다는 것은 김 장관에 대한 보수층의 기대감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핵심 보수 지지층이 김 장관에게 꾸준하게 기대감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 김 장관은 처신이 매우 자유롭지 못한 상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에 따른 한덕수 권한대행의 비상내각에 몸이 묶여 있는 것이죠. 지금 한덕수 비상내각은 국방부 장관, 행안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의 공석으로 현재 국무위원은 한덕수 대행을 포함해서 16명에 불과합니다. 국무회의 정족수가 15명 이상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만 빠지면 지금 민주당이 벼르는 것처럼 두 사람만 빠지면 국무회의는 제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행에게 국방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의 임명이 시급하다, 이렇게 재촉하고 있지만 헌법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논란과 같은 맥락에서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국무위원 임명권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또 따져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 장관은 지금 당내에 계보가 없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예상외로 당내에 탄탄한 기반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 위원장인 박수영 의원은 김 장관이 경기도지사 시절 행정부지사를 역임하면서 손발을 맞췄던 경험이 있고, 또 경남도당 위원장인 재선의 최형두 의원과는 운동권 선후배 사이로 막역한 관계입니다. 또 운동권으로 얽힌 의원들도 적지 않죠. 출발선이 되면 또 자신의 고향인 대구 경북 TK 의원들에게도 아마 쉽게 다가설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많은 것 같지만 금방 대선이 다가올 수도 있는 상황인 만큼 국민의힘 차원에서 김문수 장관뿐만 아니라 차기 주자들을 이제부터 관리해 나가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